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마지막 전력 질주 파이널 갤럽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우리 동영상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내용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파이널 갤럽은 제목의 이름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경주마가 전력 질주하는 것을 바로 다름 아닌 갤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갤럽을 하듯이 우리도 한국사를 한번 갤럽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에 한국사의 전체의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빨리 한 바퀴 싹 돌리면서 한국사의 출제의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바로 그러한 강의가 바로 우리 동영상 강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에서는 최대한 적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담아내는 게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칠판 판서는 하지 않습니다. 판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판서를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동영상의 컨셉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무조건 PPT로 승부합니다. PPT 슬라이드를 쌤이 계속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한국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지고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현대까지 가신다면 아마도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쌤이 정말로 바라는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더라면 실제 시험에서 틀렸을 수도 있는 하나의 문제를 맞는 문제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쌤은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두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노리는 시험에서 원하는 만큼의 한국사 고득점을 받으시기를 정말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쌤이 정말로 늘 열심히 쌤은 하지만은 이번 동영상은 특별히 더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성의를 보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기운을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쌤도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제1강에서는 국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만 얼른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제2강부터 고조선부터 해서 국가로 싹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합니다. 자, 구석기 시대. 우선 뭐부터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자, 70만 년 전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구석기의 유적은 바로 충북 단양의 도담리의 무슨 굴이죠? 금굴 유적이죠. 금굴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굴 유적이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은 아니죠.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은 1933년에 바로 함경북도 종성의 무손진 유적이죠. 그렇습니다. 동관진 유적. 이것이 바로 제일 먼저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단이 된 다음에 북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이 있고 그리고 남한에서 또 최초로 발견된 것이 있어요. 북한 최초 발견이 된 것은 바로 웅기의 굴포리 서포항 유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남한 최초 발견은 충남 공주의 석장미 유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4개의 유적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이 금굴하고 공주 석장리 유적은 전기 구석기 유적이고요. 그리고 굴포리는 중기 구석기, 그리고 동관지는 후기 구석기. 그래서 구석기는 시기별로 3등분이 되는데 이 3등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전기, 중기, 후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최근에 나온 적 있는 유물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구석기 유물인데요. 일단 여기는 이렇게 길쭉한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승배라고 하죠. 그리고 이 유물은 찌르는 용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승배가 있는 찌르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이름 뭡니까? 승배 찌르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식으로 찔렀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승배찌개가 있으면은 바로 이 부분에 무엇을 연결하냐면 바로 나무를 이렇게 기다란 나무를 갖다 대고 여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로 창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손으로 돌을 잡고 무엇인가 작업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돌하고 돌 이외의 어떤 재료, 뭐 나무라든지 아니면 뼈라든지 그런 재료를 연결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연결하는 바로 돌 아닌 재료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음도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음도구를 사용하던 시기를 여러분 이건 무슨 구석기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후기구석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최근에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쌤이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전기, 중기, 후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자, 구석기 시대는 아까 보신 것처럼 7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신석기는 기원전 8천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석기 시대가 기원전 8천년에 어느 날에 딱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날 전까지 쓰고 있던 모든 구석기를 다 버렸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는 시작이 되었지만 구석기도 계속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를 함께 사용한 시간적 교집합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구석기 시대가 이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적 교집합은 틀림없이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석기라고 하죠. 용어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석기를 3등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년 전까지를 이렇게 앞을 뭐라 그러냐면 전기 구석기라 그러고요. 그리고 10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를 중기 구석기, 그리고 4만 년 전부터 끝까지를 우리는 후기 구석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출제의 포인트는 알고 계시겠지만 구별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항목이 딱 나왔을 때, 또 어떤 유물이 나왔을 때 그게 전기냐 아니면 중기냐 아니면 후기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것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전기구석기는 일석기 다용도. 그러니까 내가 돌 하나 딱 잡고 그걸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돌로 짐승도 죽이고 또 가죽도 벗기고 또 고기도 자르고 또 나무 껍질도 벗기고 또 땅도 파고 아무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더 사용 방법이 발달을 하면서 중기구석기에는 어떤 하나의 용도에 맞는 딱 거기에 이제 적합한 바로 석기를 여러 개를 갖고 다니면서 그 용도에 적합한 하나의 석기를 쓰게 된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중기구석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공구상자 들고 다니듯이 찌를 때에는 찌르는 용도의 뾰족한 거, 그리고 긁을 때에는 긁는 용도의 거기에 적합한 돌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후기구석기는 똑같은 그런 어떤 그 석기를 다량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제작 능력이 발달을 한 시대가 바로 후기구석기가 되는 거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음도구, 그러니까 돌 말고 다른 어떤 재료를 돌과 연결을 해서 쓰게 된 시기, 그 시기가 바로 후기구석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이렇고 전기구석기의 대표적인 유물은 만능석기는 여러분 뭡니까? 주먹도끼죠. 주먹도끼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주먹도끼가 가장 중요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일석기 일용도의 중기구석기는 긁을 때는 긁게, 그리고 찌를 때는 찌르게, 그리고 뭔가를 자를 때는 돌칼, 이런 식으로 용도에 맞는 그러한 석기를 썼다. 그리고 후기구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승배찌르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 석기고 떼어낸 석기죠. 그래서 뗀석기라고 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유물은 바로 아까 바로 이거죠. 바로 다름 아닌 주먹도끼, 그리고 아까 보셨던 승배찌르개, 이렇게 두 개가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먹도끼는 전기구석기, 그리고 승배찌르개는 후기구석기다라고 한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자, 주거활동을 보시면 동굴 또는 무슨 그늘? 바위 그늘.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땅을 파진 않았어요. 땅을 파진 않고 이렇게 얼기설기 나뭇가지를 엮어서 움막을 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집을 뭐라 그러죠? 막집이라고 하죠. 자, 이와 같은 집에서 구석기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경제활동을 보시면 여러분 그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은 물 빼고 동물 아니면 식물이죠. 그쵸? 자, 그래서 동물은 구석기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바로 얻었냐면 수렵, 사냥을 했죠. 그리고 식물은 채집을 했습니다. 이들은 수렵과 채집을 경제활동의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은 늘 동물과 식물을 찾아서 무슨 생활을 했다?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를 보시면 계급이 없는 여러분, 계급은 어느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렇죠.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급이 없습니다. 신석기 시대까지는 계급이 없죠.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사회를 이루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신석기 시대로 한번 가보겠어요. 이제부터는 신석기입니다. 자, 도구는 아까 구석기는 뗀석기였죠. 그런데 이제 이 석기는 여러분 무슨 석기?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갈아내는 간석기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음 경제활동은 수렵과 채집은 구석기부터 쭉 있어왔던 이 두 가지는 신석기 시대에도 당연히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씩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수렵 말고 목축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식물은 채집 말고 농경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축과 농경이 추가가 되면 더 이상은 이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마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착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이전의 구석기 시대에 살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과도 같은 여러 가지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변화를 한꺼번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주거활동을 보시면 정착생활을 하니까 드디어 강가나 바닷가와 같은 곳에 정착생활을 하니까 드디어 정식주택, 아까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 바위근을 막집과 같은 그런 텐트 개념의 그 간이주택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정식주택,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정식주택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땅을 움푹하게 파요. 그래서 움푹한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구덩이를 움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둥을 박은 다음에 이렇게 지붕을 얻는 바로 이와 같은 집. 여러분, 이거를 무슨 집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움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움집은 신석기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 움집은 청동기 시대는 더욱더 발전을 하겠죠. 요것도 하나의 출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된 이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움집이 청동기 시대로 가게 되면 더욱더 좋아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우선 움집의 바닥은 신석기 시대는 원형 아니면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가 되면 각이 생기죠. 각이 이렇게 직각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움의 깊이는 신석기 시대는 좀 깊었어요. 한 1m 정도로 이렇게 구덩이가 깊었는데 이게 청동기 시대가 되면 아무래도 얕은 게 더 살기 좋겠죠. 그래서 한 30cm 정도로 얕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움집은 반지하 형태였다라고 본다면 청동기 시대의 움집은 지상가옥화되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화덕. 화덕을 보시면 이 취사와 난방을 담당을 하는 이 화덕은 신석기 시대는 가운데에 있었어요. 가운데 중앙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편했겠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이게 구석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화덕이 위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모를 보시면 움집의 평수를 보시면 신석기 시대까지는 아직까지는 계급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은 평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규모가 동일한 반면 청동기 시대에는 다양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당연히 무엇을 반영했다? 계급을 반영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바느질을 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실을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꼬는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을 했던 유물. 여러분 이건 뭐라 그럽니까? 가락바퀴라 그러죠. 그리고 한자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방추차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락바퀴는 실을 꼬는 도구이지 결코
낚시 도구가 아니에요. 네, 나온 적이 있죠. 네, 가락바퀴는 실을 꼬는 바느질과 관련된 네, 그러한 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결정적인 바느질의 증거는 바늘이죠. 바늘, 네, 그렇습니다. 바늘, 뼈로 만든 바늘이 되겠습니다. 네, 뼈바늘. 한자어로는 골침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느질이 처음으로 신석기 시대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원시수공업의 발달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바느질이 없었는데 신석기 시대에 네, 원시수공업이 발달해가지고 네, 옷이나 또는 그물을 만들어 썼다라는 것이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토기 보시면 구석기 시대는 토기가 없죠.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바로 다름 아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너무나 유명한 무슨 무늬 토기죠? 그렇죠. 빗살 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러한 토기들이 또 이렇게 쭉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네, 한꺼번에 몰아서 네, 지금 보시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네, 토기가 없고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가 발전을 했는데 네, 신석기 시대에 4개, 그리고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아주 잠깐 1개, 걸쳐서 1개, 네, 그리고 청동기에는 무려 6개나 됩니다. 그리고 또 청동기에서 초기철기에 걸쳐서 또 1개, 그리고 초기철기에 2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14개의 토기가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토기들이 있는데요. 역시 또 이 부분에 네, 출제의 포인트는 구별입니다. 어떤 토기가 하나 딱 나왔는데 그게 어느 시기냐라고 하는 것을 잘 구별만 하신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한 출제의 포인트는 안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우선 보시겠습니다. 신석기를 이렇게 네, 전기 신석기와 후기 신석기 이런 식으로 네, 편의상 나누어 보았을 때 신석기를 대표하는 네, 빗살 무늬 토기는 어느 쪽에 있냐면요, 후기 신석기에 있어요. 그래 전기부터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빗살 무늬 토기 이전에 전기 신석기에 나온 게 3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른 민무늬 토기, 네, 그리고 덧무늬 토기, 그리고 네, 눌러찍기 무늬 토기. 이와 같은 이름들은 바로 전기 신석기, 즉 빗살 무늬 토기 이전에 바로 신석기 시대에 나온 3개의 토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실 것은 덧무늬 토기, 이거는 신석기고요. 덧띠 토기라고 있는데 덧띠 토기는 초기철기가 되겠어요. 네, 기억해 주시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신석기 말에서 청동기 초에 잠깐 등장하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네, 바로 덧띠 색인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덧띠 토기가 오히려 뒤에 있어요. 네, 덧띠 색인무늬 토기가 먼저 있고 그 뒤에 덧띠 토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덧무늬 토기, 덧띠 색인무늬 토기, 덧띠 토기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청동기는 6개나 돼서 쌤이 암기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공길이에 붉은 팽이가 있나 봐요. 그 붉은 팽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 예, 이렇게 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길이에 붉은 팽이는 구멍이 송송. 생각보다 쉽게 외워집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외워졌다면 실제 시험에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정말 이 암기법은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드신다면은 한번 활용을 해주세요. 공길이의 붉은 팽이는 구멍이 송송. 네, 자, 여러분 평북 강계의 네, 공길이형 토기, 네, 그리고 붉은 간토기. 주의해 주실 것은 붉은 간토기는 청동기고요. 검은 간토기라고 있는데 그거는 초기철기가 되겠습니다. 네, 붉은 간토기는 이쪽, 검은 간토기는 이쪽. 네. 다음에 팽이형 토기, 또 구멍무늬 토기, 네, 그리고 네, 평북 의주의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송곡리식 토기. 이와 같은 토기들은 네, 바로 청동기의 토기가 되겠고, 보시는 것처럼 공길이, 미송리, 송곡리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지명이 나오면 그거는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동기와 초기철기에 걸친 거 하나. 이거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덧띠 색인무늬 토기는 걸치긴 걸쳤는데 아주 살짝 걸친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떤 식으로 걸쳤냐면요, 청동기와 초기철기에 모두 걸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가장 많이 나온 여러분 무슨 토기냐면 아무런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기철기에 나온 거 말씀은 드렸는데 네, 한번 보시면 네, 덧띠 토기, 그리고 네, 무슨 간토기? 검은 간토기. 네, 이렇게 싹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실까요? 자, 신석기 시대에는 네, 여러분 이동생활 정착상을 뭐 했다?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족이 조계혼을 통해서 점차 부족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이 등장한 건 틀림없이 신석기 시대인데 그 부족 안에서는 바로 리더는 있지만은 지배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이 많은 어떤 연장자 이런 분들이 자 오늘은 무엇을 합시다. 렛츠 뭐 하자 라고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 사람은 지배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동기가 되게 되면은 바로 이 부족 속에서 지배자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큰 칼을 이렇게 쫙 뻗으면서 나에게 절대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지배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지배자의 카리스마에 눌려서 대부분의 부족민들은 바로 지배를 받게 되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별이 생기는 것은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의 등장은 틀림없이 신석기 시대고요. 그 부족 안에서 지배자가 등장해서 계급이 생기게 되는 것은 청동기 시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여러분 무슨 사회? 평등사회였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 이것도 여러분 이러한 특정 신앙이 바로 신석기 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 보자마자 맞춰주십시오.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즘이죠? 그렇습니다. 애니미즘. 다음에 특정 동식물을 나를 지켜주는 또 나의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고 그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사상. 숭배의 대상. 그러한 어떤 숭배의 대상을 토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ISM 붙이면 토테미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토테미즘. 자, 그리고 무당의 말과 주술을 믿는 여러분 무당 주술사를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샤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행하는 주술을 믿는 것을 거기에 또 ISM 붙이면 샤머니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는 특정 신앙이고 이것은 여러분 절대 주의해 주세요. 어느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 신석기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제 청동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예요, 이제는. 자, 우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청동기의 유물.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청동기 시대의 동검은 비파 모양을 하고 있죠. 요령식 동검이라고도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비파 형태의 동검이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고요. 자, 그리고 거울은 또 이게 뒷면에 이렇게 굵은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늬 거울은 뭐라 그러냐면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하지요. 자, 그렇고 청동기 시대에도 돌을 썼죠. 청동기 시대에 쓴 석기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온 적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글자 반바홈간.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한번 외워보도록 하세요. 반바홈간. 그게 뭐냐?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귀, 그리고 간돌검.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이 4개의 석기는 재료는 돌인데 사용한 시기는 언제다? 청동기다라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에 썼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씩 보실까요? 반달돌칼, 바로 벼농사에 쓰였다라고 하죠. 벼이삭을 자르는 그러한 어떤 용도로 쓰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도너츠 형태의 이런 어떤 돌인데 여기에 나무를 끼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바퀴날 도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무를 끼워가지고 바로 이게 도끼의 모습을 하고 있죠. 다음 얘는 홈작인데요. 이 부분이 홈이 있어요. 홈이 있고, 홈이 여러분 있고, 자귀는 손도끼. 그러니까 살상용이라기보다는 공업용 손도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업용 손도끼를 대체로 자귀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어자 모양의 나무를 갖다 댄 다음에 홈이 여러분 여기 왜 있겠습니까? 묶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바로 이렇게 도끼처럼 쓴 겁니다. 바로 홈자기가 이렇게 생겼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돌검. 가라는 정말로 미끈한 돌검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간돌검이라고 하죠. 간돌검이 여러분 다시 한번 나온 적도 있고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에 썼던 석기다라는 겁니다. 한번 더 보시겠어요? 반바, 홈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무덤. 가장 대표적인 게 3개 있죠. 3개. 바로 무슨 돌? 고인돌, 그리고 돌널 무덤, 그리고 돌무지 무덤. 이렇게 3개가 바로 청동기 시대의 무덤 양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회를 보시면 처음으로 무엇이 발생했다? 계급이 발생을 했고 이 계급과 세트로 무엇도 함께 사유재산도 발생을 한 겁니다. 그전까지는 니꺼 내꺼 우별이 없었어요. 공유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네, 신석기 시대까지는 공유, 네, 우리 거였는데 이 청동기 시대부터 드디어 이거는 내 거, 저거는 네 거와 같은 그러한 네 거, 내 거의 구별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급이 발생을 하니까 국가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지배자가 좀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고 네,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피지배 세력을 거느리는 그 지배자가 왕이 되면서 국가를 바로 건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유재산이 발생한 다음에는 당연히 좀 더 많이 가진 자와 좀 더 적게 가진 자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빈부격차도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경제를 보시면 우리 공부했다시피 여러분 농사 시작은 틀림없는 신석기 시대고요. 그런데 이때는 벼농사는 못했습니다. 그냥 씨를 뿌리면은 저절로 알아서 잘 자라는 잡초성 작물, 그러니까 조, 피, 수소와 같은 그런 어떤 잡초성 작물을 바로 농사를 지으면서 만족을 했는데 농사법이 점점 발달하면서 벼농사를 하게 되었어요. 벼농사는 여러분 언제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초기철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철기 시대에 사용한 철기, 보시면 농기구, 철제 농기구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철제 농기구를 사용을 하니까 그 전보다 좀 더 많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먹을 게 많아진다라는 것은 인구도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여자도 많아지고 남자도 많아지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전투에 동원되는 병사도 많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무기 또한 철제 무기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력도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력이 병사도 많고 전투력도 굉장히 높은데 가만 보니까 저쪽에 옆에 있는 세력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쳐들어가서 바로 그 세력을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전쟁, 식민지로 만드는 전쟁을 우리는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냐면 정복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기철기 시대에 바로 정복전쟁이 매우 활발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바뀌니까 바로 이와 같은 변화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초기철기 시대에도 청동기를 사용했죠. 청동기와 철기를 함께 사용했던 철기 시대의 앞부분을 우리는 초기철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어떤 청동기를 사용을 했느냐? 여러분 아까 청동기 시대의 청동검은 비파 모양이었죠. 비파형 동검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날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동검이라고 하냐면 그렇죠. 세형 동검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동검이고 세형 동검은 초기철기 시대의 청동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실까요? 아까 청동기 시대의 거울은 거친 무늬 거울이었죠. 그런데 물결이 좀 더 무늬가 좀 더 잔무늬가 생기면서 잔무늬 거울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초기철기 시대에는 바로 이와 같은 청동기를 만들어내는 주물 트린 이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라 그러죠? 거푸집이라고 하죠. 거푸집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는 한자어로 또 뭐라 그러냐면 용범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 거푸집의 발견을 통해서 적어도 초기철기 시대만큼은 청동기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썼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동기, 그러니까 초기철기 시대의 청동기다. 청동기와 관련된 유물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청동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청동기 시대의 청동검과 그리고 초기철기 시대의 청동검은 다르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청동검은 이렇게 생겼죠. 비파형 동검이고, 그리고 초기철기 시대의 바로 동검은 이렇게 날씬한 모습. 무슨 동검? 세형 동검. 좋습니다. 자, 다음에 또 거울을 보시면, 청동기 시대의 청동 거울은 거친 무늬, 그렇죠. 초기철기 시대의 거울은 또 다르죠. 청동기 시대의 바로 거울은 거친 무늬 거울. 그리고 초기철기 시대의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이렇게 형태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실까요? 자, 무덤. 아까 여러분 잠깐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청동기 시대의 무덤은 3개가 있었죠. 바로 무슨 돌 여러분? 고인돌,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 이렇게 3개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와 같은 무덤을 만들 때에는 여러 재료를 다 썼겠지만은 일단 여러분 주재료 이름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주재료는 오직 돌만 있다라는 겁니다. 다 돌이에요. 고인돌, 돌널도 돌이고요. 돌무지도 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 철기 시대가 되면 돌 이외에 다른 재료,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지 또는 토기와 같은 흙을 빚어서 구운 토기와 같은 이런 어떤 돌 이외에 다른 재료를 또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돌널, 이 널은 관이란 뜻인데 돌로 바로 관의 기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널 무덤이 바로 청동기 시대인데 초기 철기 시대에는 정말로 이 나무를 관을 짜가지고 바로 나무관 무덤을 만들어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무덤을 우리는 무슨 무덤이라 그러냐면 널무덤이라고 하죠. 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나무로 만든 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미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돌널무덤,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는 나무로 만든 널무덤이 되는데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각자료로. 돌널무덤이 이래요. 땅을 우선 구덩이를 팝니다.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구덩이에 이렇게 사면에 벽을 안쪽에 벽을 돌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사면에 돌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그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속에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안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돌벽이 바로 널, 그러니까 관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로 만든 널이다라고 해서 바로 이와 같은 무덤을 바로 돌널 무덤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 그런데 정말로 나무관을 짜가지고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이다? 널무덤이다라는 것입니다. 널무덤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하죠. 사람의 몸뚱아리를 바로 그냥 이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돌널 속에 널을 집어넣자. 아, 그럼 좀 더 보관이 안장이 잘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아,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속에 사람 몸뚱아리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널을 집어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널이고 이 바깥쪽에 있는 돌벽은 덧널의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돌로 덧널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것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돌 덧널 무덤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널무덤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무덤 양식은 무엇이다? 돌 덧널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대조해서 확인해 보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청동기의 무엇이다? 돌널 무덤이고, 그리고 이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무슨 무덤? 돌 덧널 무덤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 돌 이외의 재료, 이거 흙이거든요. 토기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토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이렇게 두 개의 토기를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 토기가 바로 관의 기능을 한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큽니다. 한 3m 정도 돼요. 자, 이와 같은 항아리 무덤을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항아리를 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김장독. 그래서 독무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한자어로는 옹관묘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돌 이외에 다른 재료가 이름에 있으면은 그거는 여러분 어느 시대다? 초기 철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널무덤이 파생된 또 하나의 무덤 양식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널무덤입니다. 그래서 널을 바로 이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널무덤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함부로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넓은 해자, 그러니까 또랑을 팠어요. 그래서 이 널무덤의 주변에 또랑이 있는 무덤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주위에 또랑이 있는 무덤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주구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구묘는 사만 가운데에서 특히 여러분 어느 한에 바로 대표적인 무덤이 되냐면 마한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초기 철기 시대의 무덤은 널무덤, 여기서 파생된 돌 덧널 무덤, 그리고 동무덤, 항아리 무덤, 그리고 주구묘, 이렇게 4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청동기 시대, 그리고 오른쪽에 4개는 초기 철기 시대라는 걸 여러분 꼭 구별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회를 보시면 부족 연면체국가, 그래서 정복전쟁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부족 연면체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말, 이것을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연맹왕국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그리고
초기철기 시대 무덤에서 초기철기 시대 유적에서 바로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명도전은 춘추전국 시대에 사용했던 바로 중국의 화폐고요. 반량전은 진시황제가 사용했던 진나라의, 그리고 오수전은 한나라 때의 바로 화폐가 되겠습니다. 모두 중국 화폐예요. 우리나라의 초기철기 시대 유적에서 중국의 화폐가 발견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 그 이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초기철기 시대만큼은 우리가 중국과 긴밀한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경남 창원 다우리에 뭐가 발견이 되었냐면 붓이 출토가 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또 적어도 초기철기 시대만큼은, 그 이전은 우리가 증명이 안 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글자 한자를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제1강에서는 국가를 제외하고 순서대로 구석기, 그리고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시대를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제2강에서는 바로 고조선부터 또 멋지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